경보! 금서관이 도난당했다. 경비병의 고성이 울려 퍼진다. 철우는 잠에서 깬다. 30년간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는 경보다. 독서관이 뚫렸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3중 봉인, 5중 함정, 10중 경비, 그 불가능의 성역이 뚫렸다. 독서관 본관에 들어선 철운의 발이 피웅덩이에 미끄러졌다. 비린내가 폐부를 찔렀다. 경비병 20명, 무림공화국이 자랑하던 정예들이었다. 그들은 싸운 흔적조차 없었다. 모두가 같은 자세였다. 고개가 기괴하게 꺾인 채 눈을 부릅뜨고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단 일격, 공격자는 한 번의 휘두름으로 20명의 생명을 거두어갔다. 철우는 비틀거리며 금고로 향했다. 육중한 강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천마병법서, 그리고 멸세마공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금기 비급 30권. 전설이 사라졌다. 아니, 재앙이 세상으로 기어나갔다. 현장은 완벽했다. 발자국도 남겨진 기운도 없었다. 하지만 정면 벽에 피로 새겨진 글자가 철운을 멈춰 세웠다. 무간의 후예.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무간옥, 스승 야천이 탈옥했다는 전설의 감옥이다. 하지만 그곳은 30년 전 폐허가 되었다. 철우는 미친 듯이 기록실로 달려갔다. 먼지 쌓인 서고 깊숙한 곳, 스승이 절대 열지 말라던 검은 함을 부쉈다. 그 안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지옥의 지도가 있었다. 지상 감옥은 껍데기였어. 기록은 말하고 있었다. 지하 깊은 곳, 빛조차 닿지 않는 무간시목. 거기엔 인간의 형상을 한 10명의 괴물들이 갇혀 있었다. 시간을 늦추는 시마, 공간을 접는 공마, 정신을 부수는 혼마. 스승 야천조차 그들을 깨우는 자가 곧 세상의 파멸자라며 경고했던 이름들이다. 봉인이 풀렸다. 괴물들이 30년의 굶주림을 안고 세상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철우는 지체 없이 무림공화국 상장군 관저로 향했다. 적풍, 스승의 옛 동료이자 현재 공화국을 지배하는 늙은 사자다. 80대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칼날 같았다. 시목 죄수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천마병법사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철운의 보고에 적풍의 찻잔이 바르르 떨렸다.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추적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병법서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읽는 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기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부모의 목도 칠 수 있게 만드는 잔혹한 지혜지. 너 또한 그 책을 손에 넣는 순간 괴물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적풍의 경고를 뒤로 하고 철우는 길을 떠났다. 첫 단서는 서역과의 국경지대였다. 도착한 현장은 지옥보다 더했다. 국경 초소는 숫덩이가 되어 있었고 50명의 병사들은 시체가 되어 널브러졌다. 시체들의 상태는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한여름에 얼어 죽었고 어떤 이는 뼈 한 마디 남지 않고 타 죽었으며 어떤 이는 온몸의 구멍에서 검은 피를 쏟았다. 한 명이 아니다. 시목의 괴물들이 때를 지어 움직이고 있어. 철우는 국경을 넘었다. 무림공화국과 40년째 냉전 중인 서역 한국의 영토. 그는 상인으로 위장해 암흑가로 숨어들었다. 쥐새끼 같은 정복군들의 목을 비틀며 사흘을 뒤졌다. 마침내 서역 암흑가의 두목이 공포에 질려 토해냈다. 열흘 전이었어. 얼굴을 가린 자가 와서 병력 1000명을 요구했지.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손짓 한 번에 내부와 100명의 심장이 동시에 멈췄소. 그들은 남만으로 갔소. 제발 살려주시오. 철운이 남만으로 기술을 돌리려던 찰나 하늘에 거대한 봉화가 올랐다. 전령의 비명이 도시를 울렸다. 전쟁이다. 서역 한국이 국경을 침범했다. 양측에서 수백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시목 죄수들은 사국을 전쟁의 불길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들은 혼란을 먹고 자라는 괴물들이었다. 철운이 말에 오르려 할 때 등 뒤의 공기가 뒤틀렸다.
솜털이 곤두서는 살기. 그는 즉시 검을 뽑아 뒤를 돌려쳤다. 하지만 상대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곳엔 이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오랜만이구나, 철은. 그 목소리, 10년 전 임종을 지켰던 스승의 음성이다. 남자가 서서히 가면을 벗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을 본 철우는 검을 떨어뜨릴 뻔했다. 주름진 이마, 인자하지만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왼쪽 뺨의 흉터까지.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땅에 묻었던 스승 야천이 거기 서 있었다. 스승님, 어떻게? 죽은 자의 귀환. 그것은 재회라는 이름의 재앙이었다. 야천이라 불리는 남자가 서늘하게 웃으며 철운의 목을 겨눴다. 무림은 여전히 시끄럽구나. 내가 직접 정리해야겠어. 철운의 눈앞이 흐려졌다. 자신이 알던 정의는 무너졌고 이제 믿어야 할 것은 자신의 검뿐이었다. 하지만 스승의 얼굴을 향해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제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시목 죄수들이 설계한 첫 번째 파멸의 덫이었다. 죽여버리겠다. 철운의 검이 달빛을 갈랐다. 눈앞의 남자는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흙을 덮어주었던 스승, 야천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주름의 깊이, 눈가에 서린 자애로운 기운, 심지어 검을 쥔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까지 완벽한 야천이었다. 죽은 자의 얼굴을 능멸하다니, 누구냐? 남자가 낮게 웃었다. 야천의 목소리로. 야천은 죽었지. 하지만 나는 그의 껍데기를 가졌단다. 무관시목의 죄수 중 하나, 천면마 묵환이다. 죽은 자의 혼까지 복사할 수는 없으나 그가 평생 닦아온 골격과 근육의 기억은 이토록 생생하지. 분노가 철운의 이성을 삼켰다. 참수검법. 스승에게 물려받은 공화국 최강의 검식을 펼쳤다. 검기가 파도처럼 묵환을 덮쳤다. 하지만 묵환의 대응은 더 경악스러웠다. 그 역시 똑같은 초식으로 철운의 검을 튕겨냈다. 놀랍느냐? 나는 얼굴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 육체가 기억하는 무공까지 완벽히 재현하지. 너의 참수검법은 야천의 것보다 서리걷구나. 똑같은 검술의 충돌. 그러나 세월의 간극이 철운의 가슴을 압박했다. 묵환은 100년을 살아온 괴물이었다. 묵환의 검끝이 철운의 어깨를 스쳤다. 선혈이 튀었다. 철운아, 야천은 위대했으나 순진했다. 평안이 평등이니 하는 환상을 믿었지. 하지만 보아라. 그가 세운 공화국의 속사를 겉은 민주를 외치나 속은 썩은 고름이 가득한 권력 투쟁뿐이지 않느냐. 차라리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명쾌한 세상이 낫지 않겠나? 묵환의 말은 송곳처럼 철운의 양심을 찔렀다. 사실이었다. 야천이 죽고 난 뒤 공화국은 이권 다툼으로 얼룩졌다. 대의는 사라지고 명분만 남은 껍데기. 묵환은 그 틈을 파고들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와 손을 잡아라. 진정한 능력주의 세상을 만들자. 강한 자가 군림하고 약한 자가 순응하는 비겁한 거짓이 없는 세상을. 그건 스승님의 뜻이 아니다. 철운의 거절에 묵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소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속도로 비수를 날렸다. 철운이 급히 몸을 돌렸으나 비수는 옷깃을 스치며 미세한 상처를 남겼다. 그 짧은 찰나 검은 도끼가 혈관을 타고 뇌를 강타했다. 마비였다. 철운은 무릎을 꿇었다. 묵환이 다가와 쓰러진 철운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말을 전해라. 천마병법서를 원한다면 사국이 전쟁을 멈추라고. 그리고 그 병법서가 펼쳐지는 날 사국은 모두 우리의 발 아래 놓일 것이다. 묵환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철우는 스승이 가르쳐준 폐관응기법으로 독을 억눌렀다. 1시간이 지나서야 간신히 일어선 그의 눈에는 참담함이 서려 있었다. 시목 죄수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사국을 공멸의 길로 몰아넣고 그 폐허 위에 자신들의 제국을 세우려는 것. 철우는 지체 없이 상장군 관저로 복귀했다. 상장군님,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이건 시목 죄수들의 설계입니다. 서역도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적풍 상장군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이미 늦었다. 서역이 먼저 발포했고 우리 병사 수백 명이 피를 흘렸다. 명분 없는 퇴각은 반란을 부를 뿐이다. 증거가 필요하다. 간국 내부에서도 누군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명백한 물증이. 철우는 특사 자격으로 다시 서역 간국으로 향했다. 죽음을 각오한 여정이었다.
서역의 지도자 철목하는 60대의 노련한 전사였다. 그는 철원을 향해 노골적인 살기를 내뿜었다. 철우는 시목 죄수들의 계획을 설명하며 전쟁을 멈춰달라 간청했지만 철목하는 증거가 없다며 철운을 쫓아냈다. 철우는 포기하지 않고 서역의 암흑가를 뒤졌다. 일주일의 끈질긴 수색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서역 군부 내부에 칸의 이름을 도용해 국경 초소를 공격하라는 위조 명령서가 돌고 있었다. 철우는 이 증거를 들고 다시 궁으로 잠입했다. 하지만 그가 칸의 침소에 도달했을 때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철목칸의 머리가 침상 위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잘려나간 목 단면은 얼어붙어 있었다. 시목 죄수 중 하나인 시마의 수법이었다. 범인이다. 공화국 놈이 칸을 시해했다. 복도에서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철우는 암살자로 몰렸다. 이제 그는 공화국의 영웅도 특사도 아니었다. 사국 전체의 공공의 적이자 칸을 죽인 살인마였다. 창문을 깨고 도망치던 철우는 빗속에서 한 노인을 마주쳤다. 낡은 누더기를 걸친 노인은 철운의 팔을 낚아채 지하 수로로 이끌었다. 젊은이 그만 떨게나. 여기까지 놈들도 못 들어오니. 노인이 철운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다 물었다. 네 무공에서 야천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 녀석이 네 스승이냐? 철운이 경악했다. 죽은 스승의 이름을 이토록 거리낌 없이 부르는 자는 없었다. 어떻게 스승님을 아십니까? 노인이 껄껄 웃으며 비릿한 약초 냄새를 풍겼다. 나도 그 지옥 같은 무관옥 출신이거든. 야천과 함께 그 담장을 넘었던 놈이지. 사람들은 나를 도광혈무라고 불렀다네. 혐우. 20년 전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던 전설의 기인이자 스승의 유일한 전우였다. 죽은 자들이 너무 많이 돌아오는군. 혐우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시목의 괴물들이 기어나왔으니 나 같은 늙은 동룡도 이제 기지개를 켜야지. 철운이라 했나? 이제부턴 네가 배울 것은 스승의 인자한 검술이 아니라 적의 골수까지 녹여버리는 지옥의 독공이 될 것이다. 철운은 깨달았다. 이제 돌아갈 길은 끊겼다. 스승의 얼굴을 한 적을 죽이기 위해 그는 스승이 그토록 경계했던 금기 무구공에 손을 뻗어야만 했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자 영원히 파멸하는 첫걸음이었다. 혼자서는 죽을 뿐이다. 야천의 늙은 동료들을 깨워야 해. 도광혈무의 선언은 단호했다. 철우는 피냄새 진동하는 수로를 빠져나오며 물었다. 그들은 모두 30년 전의 전설 속으로 사라진 이름들이었다. 그분들이 아직 살아있단 말입니까? 셋이 더 남았지. 살수왕 진,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나. 혜우무는 철운을 이끌고 서역 변경에 만년설이 쌓인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그곳엔 썩어가는 나무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문을 열자 낡은 검을 닫고 있는 노인이 보였다. 80대의 노구였으나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살수왕 진이었다. 진 손님이다. 효무의 말에 진이 철운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야천의 제자라는 말에 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은퇴를 고집하며 거절했으나 시목의 봉인이 풀렸다는 소식에 결국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시목의 죄수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 내 마지막 피는 그놈들을 다시 가두는 데 쓰겠다. 세 사람은 곧장 남만의 늪지대로 향했다. 독사와 맹수가 들끓는 정글 속 거대한 고목 위에 지어진 집에서 독사 소아가 내려왔다. 60대의 나이에도 뱀처럼 유연한 몸놀림을 가진 그녀는 남만 최고의 독공 사용자였다. 야천의 제자라니 눈빛이 너무 늙었구나. 하지만 그게 네 복이 될지도 모르지. 소아까지 합류한 일행은 북해 제국으로 향했다. 일주일간 거친 파도를 뚫고 도착한 얼음의 도시. 그곳의 황궁에서 그들은 마지막 동료를 만났다. 북해의 황제 빅룡제였다. 철우는 경악했다. 일국의 황제가 스승과 함께 감옥을 탈옥한 동료였다니. 30년 전 나도 무간옥에 있었다. 야천이 아니었다면 이 황자도 없었겠지. 빅룡제의 비밀 회의실에 5명이 모였다. 철우는 기록실에서 훔쳐온 시목죄수 10명의 명단을 펼쳤다. 천면마 묵환, 시마시간, 공마공간, 혼마정신, 혈마사륙, 화마여목, 빅마한설, 뇌마천둥, 동마만독, 건마절명, 그 이름 하나하나가 재앙 그 자체였다. 10명이 다 풀려났다면 우리 5으로는 역부족이다.
소아의 말에 빅룡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철호는 사국 동맹을 제안했다. 무림공화국, 서역한국, 남만연방, 북해제국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파격적인 결단이었다. 혈문은 불가능하다며 고웃음을 쳤다. 40년간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아온 나라들이었다. 특히 서역과 공화국은 화해할 수 없는 원수였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저 괴물들에게 사냥당할 뿐입니다. 스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철원의 고집에 빅룡제가 움직였다. 그는 북해제국을 대표해 동맹 협상을 주선했다. 하지만 역사는 정의의 편이 아니었다. 북해 황궁에서 열린 첫 번째 사국 대표 회의.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장에서 서역 대표가 발언을 시작하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그의 눈동자가 뒤집히더니 괴성을 질렀다. 공화국의 개들아, 죽어라. 그는 품 안에 폭발물을 터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몸 자체가 내부에서부터 터져나갔다. 선열이 회의실 천장을 적셨다. 자폭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의 정신을 장악하고 신체를 폭탄으로 만든 것이다. 혼마 정신의 수법이었다. 북해가 우리 대표를 죽였다. 공화국과 짜고 함정을 판 것이다. 서역 한국의 부대표가 분노하며 칼을 뽑았다. 평화의 장소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했다. 철우는 절망했다. 동맹의 희망은 피로 물들었고 전쟁의 불길은 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시목 죄수들이 원한 시나리오대로였다. 그 혼돈 속에서 철운의 발치에 단검 한 자루가 꽂혔다. 검은 서신이 매달려 있었다. 천마병법서를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혼자 와라. 장소는 옛 무간옥터다. 시목 죄수 일동. 함정임을 알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병법서를 되찾지 못하면 전쟁을 멈출 유일한 명분마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철호는 피비린내 나는 황궁을 뒤로하고 홀로 말에 올랐다. 강해질수록 소중한 이들을 잃고 정의를 쫓을수록 괴물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현실. 철훈의 가슴 속엔 스승의 가르침 대신 혈무가 주입한 도끼가 들끓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해 인간이길 포기한 대가는 이미 지불되고 있었다. 어둠이 깔린 무간옥의 폐허로 향하는 철훈의 뒤로 빅룡제의 차가운 시선이 머물렀다. 과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이란 말인가? 이제 무림에 믿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함정이다. 가면 죽어. 제발 생각 좀 고쳐먹게나. 혐오의 만류에도 철훈은 검포를 조였다. 서신에 적힌 내용은 명확했다. 혼자 오지 않으면 천마병법서를 영영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 스승 야천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전쟁을 막을 마지막 열쇠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철훈은 동료들을 뒤로하고 30년 전 폐쇄된 금역 무간옥의 폐허로 발을 들였다. 무간옥터에 도착하니 사방이 폐허였다. 건물은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나 지하로 향하는 통로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다. 철훈은 횃불을 켜고 지하 10층까지 내려갔다. 그곳엔 봉인이 풀린 거대한 철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감옥들이 늘어선 광장 중앙에 묵환이 서 있었다. 여전히 스승 야천의 얼굴을 한 채로 왔구나 철훈. 묵환이 웃으며 천마병법서를 꺼내들었다. 철훈이 손을 뻗었으나 묵환은 조건을 내걸었다. 자신들과 손을 잡으라는 역겨운 제안이었다. 철훈이 단칼에 거절하자 묵환은 한숨을 쉬며 손뼉을 쳤다. 어둠 속에서 9명의 괴물이 나타났다. 시간을 늦추고 당기는 심화, 공간을 왜곡해 순간이동하는 공마, 정신을 지배해 꼭두각시로 만드는 혼마, 피를 조종해 적의 혈관을 터뜨리는 혈마, 지옥의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화마, 모든 것을 얼려 부수는 빅마, 번개를 부려 뇌력을 쏟는 뇌마, 세상의 모든 독을 몸에 익힌 독마, 그리고 검의 극기에 도달해 생명을 절단하는 검마, 시목죄수 전원이 철훈을 에워쌌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철훈은 참수검법과 독수를 동원해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심화가 시간을 늦추고 공마가 공간을 왜곡했다. 혈마가 피를 역류시키자 철훈은 바닥에 고꾸라졌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 머리 위 천장이 폭발하며 동료들이 난입했다. 철은 혼자 보낼 줄 알았나? 혈무와 진, 소와 빅룡제가 심옥으로 뛰어들었다. 5대 열의 혈투가 벌어졌다. 헐무는 동마와 지인은 검마와 대치하며 지하 공간을 뒤흔들었다. 철우는 다시 일어나 묵환과 검을 맞댔다. 야천의 얼굴을 한 적과 제자의 비극적인 대결이었다.
전투는 30분간 이어졌으나 승부는 나지 않았다. 목화는 후퇴 신호를 보냈고 공마의 왜곡된 공간 속으로 죄수들은 사라졌다. 남겨진 이들은 모두 만신창이었다. 천마병 법사를 되찾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지인이 바닥에서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병법서의 일부였다. 36개 연한 개석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둘 다 약화시킨 후 어부지리를 얻는다. 이게 놈들의 전략이었어. 철우는 깨달았다. 사국을 공멸시키려는 저들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그러나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서역 대표의 죽음으로 공화국과 서역의 관계는 파탄났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전사가 등장했다. 나는 서역의 신임칸 철하다.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녀가 검을 뽑아 철운의 목을 겨눴다. 동맹의 희망은 사라지고 이제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철운, 내 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라. 서역의 새로운 칸 철화가 선언했다. 공기는 비릿한 살기로 가득 찼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철운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으나 소용없었다. 오해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변명 말라. 내 검에서 아버지의 피가 검출됐다. 증거가 명백하거늘 어찌 발뺌하느냐. 철화가 외치며 검을 뽑았다. 서역 최강의 검법인 조원 풍검이 휘몰아쳤다. 바람을 가르는 듯한 날카로운 검기가 철운의 뺨을 스쳤다. 철운은 어쩔 수 없이 검을 들었다. 참수 검법과 조원 풍검이 허공에서 맞붙었다. 쇳소리가 황궁을 울리고 불꽃이 튀었다. 철화는 30 초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이미 인류의 경지에 도달한 고수였다. 10분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에도 승부는 나지 않았다. 그만! 둘 다 멈춰라. 지켜보던 빅룡제가 묵직한 내력을 담아 중재했다. 철화는 씩씩거리며 검을 걷었다. 빅룡제가 침착하게 시목죄수들의 존재와 그들의 조종, 사국을 분열시키려는 연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철화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증거가 있어? 철우는 품 안에서 찢어진 천마병 법서의 한 페이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연한계에 대한 내용이 적힌 그 종이를 읽는 철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직접적인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하겠소.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럽군. 함께 조사합시다. 진짜 범인을 찾아야만 이 전쟁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범인으로 밝혀진다면 그땐 기꺼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철운의 제안을 철화가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곧장 서역으로 향했다. 철목한이 암살당한 황궁 침실은 여전히 참혹했다. 철운은 혈흔과 검은 그리고 미세한 발자국을 살폈다. 아버지는 단 일격에 목이 잘렸소. 철화의 말에 철운이 단면을 살폈다. 베인 흔적이 거칠고 잔인했다. 이건 제 검법이 아닙니다. 참수검법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단면이 깔끔하지요. 이 흔적은 베는 것이 아니라 시식이며 절단한 느낌입니다. 서역의 검술도 아닙니다. 철운의 직감이 한 이름을 가리켰다. 시목죄수 중 검의 극위에 도달한 자, 검마절명이었다. 하지만 물증이 더 필요했다. 사흘간 황궁을 뒤진 끝에 그들은 침대 및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그 끝에는 철목한이 생전에 주고받았던 협박 서신들이 숨겨져 있었다.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공화국과의 전쟁을 종용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협조를 거부한 칸을 죽이겠다는 선고가 적혀 있었다. 철우는 종이의 질감을 만져보았다. 이 종이는 남만 연방 특유의 초목종입니다. 협박자는 남만에 있습니다. 철운과 철화는 지체 없이 남만 연방의 수도로 향했다. 정글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그들은 남만 의회의 의장을 대면했다. 의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철운의 죽음 끝에 편지를 보낸 자가 의회 서기관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서기관은 이미 자살한 상태였다. 철운이 시체를 확인했다. 목 옆에 아주 미세한 바늘 자국이 있었다. 자살이 아닙니다. 타살입니다. 이 독은 시목죄수 동마의 독입니다. 철화는 그제야 모든 조작의 실체를 깨달았다. 죄수들이 남만을 조종해 서역을 자극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사냥개를 죽였다는 사실을. 당신이 옳았어, 철은. 우리의 진짜 적은 어둠 속에 숨어 있군. 철화의 인정과 함께 남만 의장도 사국 동맹에 합의했다.
이제 무림공화국, 서역한국, 북해제국, 남만 연방 중 셋이 손을 잡았다. 인류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승전보 대신 절망이 하늘을 덮었다. 남만 수도의 밤하늘 위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다. 화마 여목이 나타난 것이다. 지옥의 불길이 도시 전체를 삼켰고 비명은 화염 속으로 잦아들었다. 남만 의장은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숫덩이가 되었다. 북해 제국이 우리를 공격했다. 빅룡제의 마공이 우리 의장을 죽였다. 화마가 남긴 정체불명의 흔적은 교묘하게 북해의 무공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분노한 남만 병사들이 철운 이행을 향해 창을 겨눴다. 겨우 맞춘 평화의 조각들이 다시 산산조각 났다. 복수를 갈망하던 서역의 칸도, 진실을 쫓던 공화국의 제자도 쏟아지는 불길 속에서 아연실색했다. 시목 죄수들은 이미 동맹의 싹을 뿌리째 뽑아버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제 세상은 그들이 설계한 공멸의 길로 더욱 빠르게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남만 수도가 화마의 아가리에 삼켜지는 지옥도 속에서 철호는 불타는 기둥 아래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 올렸다. 천마병법서의 두 번째 페이지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전쟁이란 상대를 속이는 것이다. 적을 속이고 아군마저 속여라. 화마 여목이 일부러 흘리고 간 잔혹한 미끼. 종이에 적힌 단 한 문장만으로도 철훈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비정한 책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 지식만 있다면 저 괴물들을 죽이고 세상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오만한 확신이 싹텄다. 철훈, 무엇을 숨기는 거요? 다가온 철화가 예리하게 물었다. 철훈은 본능적으로 종이를 숨기려 했으나 그녀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내용을 확인한 철화의 눈빛도 흔들렸다. 그들은 동시에 깨달았다. 이것은 독이 든 성배지만 지금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이걸 다 읽으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당신 말대로 영원히 잠식될 것이요. 철화의 말에 철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읽지 않으면 패배하고 읽으면 괴물이 된다. 지식이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발을 들여야 하는 고통. 철훈은 결단을 내렸다. 저 혼자 읽겠습니다. 저만 잠식당하면 됩니다. 당신들은 지켜야 하니까요. 아니요. 나도 내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어. 함께 잠식당하고 함께 버티겠소. 철화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나머지 페이지를 찾기 위해 시목 죄수들의 흔적을 쫓았다. 한 달간 사국을 유랑하며 단서를 수집한 끝에 마침내 천년 전 멸망한 마교의 발상지 천마신교 유적지에 도달했다. 서역과 공화국의 접경지, 버려진 황무지 아래 거대한 지하 전각인 천마전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각 중앙 재단 위에는 거짓말처럼 천마병법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책에 손을 뻗는 순간 그림자 속에서 묵한과 9명의 죄수가 나타났다. 기다리고 있었다. 미끼를 물었구나. 묵한이 비웃었다. 함정이었다. 묵한은 병법서를 읽고 싶다면 자신들의 편이 되라고 종용했다. 철우는 단칼에 거절했다. 곧바로 10명의 죄수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2대 10. 압도적인 수세 속에서 철우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철화의 검은 부러졌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찰나 헐무와 진, 소아가 천장을 부수며 난입했다. 또 혼자 죽으려 했나? 이 고집불통 녀석아! 효무의 일갈과 함께 전투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형세는 불리했다. 죄수들의 마공은 차원이 달랐다. 결국 철우는 최후의 수단을 택했다. 제단 위에 병법서를 낚아채 펼쳤다. 읽겠다. 지옥을 보더라도 읽겠어. 순간 뇌가 타버릴 듯한 정보의 홍수가 철운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수천 년간 쌓인 사륙의 지혜와 냉혹한 술수들이 영혼을 갉아먹으며 자리 잡았다. 철운의 눈동자가 서늘한 보랏빛으로 변했다. 감정은 거세되고 오직 효율적인 승리만을 계산하는 기계적인 이성이 깨어났다. 혐우, 좌측 삼보 이동 후 동무살포, 진 우측 사각에서 발도, 소와 후방에서 보급 차단. 철화, 나를 따라와라. 철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완벽한 지휘였다. 동료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허점이 없던 시목 죄수들의 전열이 무너졌다. 묵환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다. 병법서를 정말로 읽었구나. 하지만 철은 너는 이미 우리와 같아졌다. 묵환은 후퇴 신호를 보냈고 죄수들은 공간의 틈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이들은 승리의 기쁨보다 철운의 변화에 공포를 느꼈다. 철운은 제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병법서의 환청이 들려왔다. 더 읽어라. 더 강해져야 한다. 승리를 위해선 동료의 죽음마저 이용해야 한다. 철우는 애써 저항하며 검을 거두었다. 철은 정말 괜찮은 건가? 혈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제자의 따뜻한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승리만을 쫓는 사냥개의 눈만 남아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겼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너무도 담담해서 더욱 소름 끼쳤다. 병법서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철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었으나 동시에 가장 사랑하는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시목 죄수들이 준비한 진정한 연환계의 종착역이었다. 망설임은 패배를 부를 뿐이다. 너의 자비가 세상을 불태우는 불씨가 될 것이다. 밤마다 천마병법서를 읽는 철운의 귓가에는 정체 모를 환청이 맴돌았다. 처음에는 거부하려 했으나 병법서는 철운이 겪은 비극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그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다. 남만 의장의 죽음, 철화의 분노, 스승의 얼굴을 한 괴물까지 병법서는 속삭였다. 네가 나약해서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 속삭임에 중독된 철운의 눈은 이제 보랏빛 광기로 번뜩였다. 중독은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다. 철운은 더는 스승 야천이 가르쳤던 인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 그는 오직 효율과 결과만을 계산하여 승리를 산출해내는 전쟁 기계로 거듭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동료들은 그를 낯설어 했다. 말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모든 결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냉정했다. 철은 네 눈빛이 야천과 달라졌다. 그건 정의가 아니야. 광기일 뿐이다. 혐오의 걱정 섞인 질타에도 철우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스승님은 패배했습니다. 고결한 정의를 지키려다 제자에게 짐을 지우고 떠나셨죠. 저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눈빛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살수왕 진이 경고하며 검기를 뿜었으나 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의 결호에 있는 허점을 지적하며 차갑게 비웃었다. 소아가 울먹이며 스승의 가르침을 설파해도 철우는 스승님의 이상주의가 세상을 이 꼴로 만들었다며 냉소했다. 철화조차 우려의 기색을 비쳤지만 그녀 역시 병법서 일부를 탐독하며 서서히 감정이 마모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망가진 영혼을 보지 못한 채 광기의 질주를 계속했다. 철우는 사국 동맹을 재협상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다. 무림공화국의 적풍에게는 반대파를 숙청하라고 명령했다. 적풍이 독재라며 항변하자 철우는 가장 빠른 길은 죽음뿐이며 당신이 망설이면 공화국 전체가 시목 죄수들의 놀이개가 될 것이라며 그를 압박했다. 서역의 철화에게도 반대파는 방해꾼일 뿐이라며 칼을 휘두르게 했고 남만의 새 의장은 무력 시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북해의 빅룡제마저 변해버린 철운의 기세에 혀를 내둘렀다. 공포와 강압으로 다져진 10만 대군이 결성되었다. 이건 야천의 뜻이 아니야. 멈춰라 철운. 네가 베고 있는 것은 적이 아니라 네 자신이다. 혐우가 막아서자 진이 검을 뽑아 철운의 목을 겨눴다. 하지만 철운 역시 서늘한 검기를 뿜으며 맞섰다. 빅룡제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사제지간에 피바람이 불었을 터였다. 철운은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군대를 이끌고 남만으로 향했다. 첫 번째 사냥감은 화마 여목이었다. 철운의 작전은 완벽했다. 병법서의 성동격서 전략을 극대화하여 동쪽을 치는 척하며 서쪽을 괴멸시켰다. 화마는 자신이 자랑하던 염화의 불길이 물공격 부대의 압도적인 공세에 꺼져가자 경악했다. 사로잡힌 화마는 피를 흘리며 비웃었다. 너도 우리와 같아졌구나. 이미 괴물이다 철은. 네 영혼에서 탄 냄새가 진동하는군. 아니, 나는 통제하고 있다. 너희를 죽이기 위해 너희보다 더한 악이 되었을 뿐이다. 철우는 대꾸도 없이 화마의 목을 베었다. 단 일격이었다. 신문도 자비도 없었다. 동료들이 경악하며 그를 바라보았으나 철우는 피 묻은 검을 닦으며 다음 목표를 읊조릴 뿐이었다.
석 달 만에 빅마 한설, 뇌마 천둥, 동마 만독이 철운의 검 아래 목숨을 잃었다. 시목죄수의 절반이 사라졌으나 철운의 인간성 역시 그만큼 마모되어 사라졌다. 철화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설득하려 했다. 이건 승리가 아니오, 파멸이오. 당신이 스승님을 배신하고 있단 말이오. 배신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스승님이 못 이룬 평화를 내 손으로 쟁취할 겁니다. 설령 그 평화의 끝에 제 영혼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철운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불타는 전장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마지막 목표가 정해졌다. 시목죄수의 우두머리이자 스승의 얼굴을 훔친 자 천면마 묵환. 철운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옛 무림맹의 폐허를 포위했다. 총공격하라.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항복은 필요 없다. 철운의 명령과 동시에 포탄이 쏟아졌다. 그때 폐허 위로 묵환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야천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철운,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너는 이미 네 영혼을 내게 팔았다. 병법서를 읽는 순간 너는 내 최고의 걸작이 된 것이다. 입 닥쳐라. 말로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철운이 검을 치켜들었을 때 묵환의 얼굴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변하기 시작했다. 노인의 주름이 사라지고 날카롭지만 정의로운 기계가 넘치던 시절의 모습. 그것은 철운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워하던 젊은 시절 야천의 모습이었다. 진짜 야천을 보여주지. 네가 배워야 할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다. 자, 제자야, 네가 그토록 증오하던 이상을 네 손으로 직접 죽여보아라. 철운의 검이 허공에서 멈췄다. 보랏빛 눈동자가 처음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병법서조차 예측하지 못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잔혹한 반전이었다. 젊은 스승 야천의 모습으로 나타난 묵환이 서늘하게 웃었다. 철운의 검끝이 바닥으로 쳐졌다. 눈앞에 선 자는 분명 괴물이자 증오스러운 적이었지만 그 육신이 뿜어내는 기계와 인자한 눈빛은 철운이 평생을 흠모하고 따랐던 스승의 모습 그대로였다. 묵환은 단순히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다. 야천의 숨결, 특유의 어깨짓, 제자를 바라보던 따뜻한 시선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철운, 네 스승이라면 뭐라 했을까? 그만둬라. 돌아와라고 울부짖었겠지. 가짜라는 것을 머리는 차갑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육체와 심장은 스승을 향한 본능적인 경외심에 묶여 검을 거부했다. 천마병법서의 냉혹한 목소리가 뇌를 긁으며 비명을 질렀다. 저건 허상이다. 죽여라.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죽여야 내가 비로소 무적이 된다. 그러나 영혼 한 구석의 가냘픈 외침은 끝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저 얼굴은 스승님이다.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르침의 형상이다. 결코 뵐 수 없다. 묵환이 다가왔다. 그가 펼친 초식은 다름 아닌 참수검법이었다. 철운에게 직접 가르쳐준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비정한 일격. 철운은 본능적으로 막아냈으나 반격은 하지 못했다. 묵환의 검이 철운의 어깨를 깊게 뱄다. 공격하지 못하겠지? 네 손으로 스승을 뵐 수 있겠느냐? 묵환의 비웃음과 함께 검기가 폭발했다. 철운은 방어만 하며 뒷걸음질 쳤다. 온몸이 피로 젖어갔다. 헐무가 절규하듯 외쳤다. 철운, 정신 차려. 저건 가짜란 말이다. 철화가 대신 묵환에게 달려들었으나 단 한 수에 밀려 쓰러졌고 살수왕진마저 묵환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철운은 절망했다. 동료들이 쓰러지는 광경을 보면서도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묵환이 철운의 목 앞에 검을 세웠다. 이제 끝이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스승의 손에 죽는 기분은 어떠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철운의 뇌리에 10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쳤다. 임종 직전 스승이 건넨 마지막 문답이었다. 스승님, 제가 길을 잃으면 어쩌죠? 그땐 나를 생각해라. 내가 뭐라 했을지. 스승님이라면 나는 말할 거야. 네 마음을 따라라. 병법이 아니라 네 마음을. 철운의 눈이 번쩍 뜨였다. 보랏빛 광기가 걷히고 맑은 안광이 돌아왔다. 그는 품 안에 천마병법서를 꺼내 멀리 내던졌다. 필요 없다. 묵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뭐 하는 짓이냐? 그 책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스승님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병법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셨습니다. 철운이 일어섰다. 몸에 새겨진 상처에서 피가 솟구쳤으나 기세는 오히려 하늘을 찔렀다.
묵한이 미친 듯이 참수검법의 최종장을 펼쳤다. 하지만 철우는 병법서의 계산 없이도 그 모든 초식을 읽어냈다. 스승과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이 그에게 진정한 거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럴 수가. 병법서 없이 어찌 이리 강하단 말이냐. 병법서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힘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철운의 검이 묵한의 가슴을 관통했다. 참수검법의 정수 심검이 폭발했다. 묵한의 젊은 야천 모습이 깨져나갔다. 뒤틀린 얼굴이 원래의 추악한 묵한으로 돌아왔다. 그는 피를 토하며 무너졌다. 철운, 네가 이겼다. 하지만 알아둬라. 천마병법서는 파괴할 수 없어. 누군가 또 유혹에 빠져 그것을 읽겠지. 묵한의 숨이 끊겼다. 심옥죄수의 우두머리가 사라지자 전장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바닥에 떨어진 병법서가 여전히 속삭였다. 다시 들어라. 더 강해질 수 있다. 철우는 검을 내려쳐 책을 배려했으나 책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불멸의 악이었다. 묵한의 말이 맞습니다. 파괴할 수 없습니다. 혐오의 단식에 철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금기 비급 30권을 모두 회수했다. 독서관에 다시 봉인하겠습니다. 이번엔 10중 봉인입니다. 제 생에 다시는 이 책을 읽지 않겠습니다. 봉인은 철저했다. 철우는 무림공화국의 독서관 깊은 곳에 재앙의 씨앗들을 가두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밖으로 나온 철운을 향해 사국 대표들이 환호했다. 축하하오, 철운. 당신이 세상을 구했소. 빅룡제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으나 철운의 표정은 어두웠다. 무슨 일이냐? 모든 적을 제거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가? 철운이 사국 대표들을 향해 선언했다. 사국 동맹을 해체해야 합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요? 이제야 평화가 왔는데 왜 동맹을 깬단 말이오? 철화가 반대하며 소리쳤다. 철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 동맹은 제가 병법서의 권능으로 공포와 강압을 통해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동맹이 아닙니다. 이대로 유진다면 또 다른 독재와 분열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비비린내 나는 책략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으로 맺는 올바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승리 뒤에 찾아온 또 다른 시련이었다. 철우는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최고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강해질수록 인간성을 잃었던 상처가 아팠지만 그 공허를 채우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이었다. 독서관 문이 닫혔다. 하지만 철우는 알았다. 언젠가 누군가 또 이 문을 두드릴 것임을. 그리고 그땐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마음을 가진 자가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황궁을 떠났다. 구원자였으나 동시에 파괴자였던 남자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오늘부로 사국 동맹을 해체한다. 각국은 다시 독립하며 모든 강압적 조약은 파기한다. 철운의 선언은 벼락처럼 조인식장을 때렸다. 승리의 환호는 순식간에 분노와 경악으로 바뀌었다. 각국 대표들은 책상을 치며 일어났다. 우리가 피 흘려 만든 동맹을 어찌 내놈 한마디에 무너뜨린단 말이냐. 철운은 흔들리지 않았다. 잘못된 시작은 결국 썩은 열매를 맺을 뿐이었다. 그는 영웅에서 순식간에 만인의 비난을 받는 배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선택한 유일한 정의였다. 동맹이 해체되자 무림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국경에는 다시 칼날이 세워졌고 전쟁의 위협이 발등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철운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네가 모든 평화를 망쳤다. 하지만 철운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칼이 아닌 진심을 들고 각국을 돌기 시작했다. 그는 무림공화국의 적풍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야천 스승님이 계셨다면 강압이 아닌 평화를 택했을 것입니다. 적풍은 긴 침묵 끝에 수락했다. 서역의 철화에게는 복수 대신 미래를, 남만의 의장에게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북해의 빅룡제에게는 위험 대신 백성의 안전을 설득했다. 1년의 시간이 걸린 끝에 사국은 비로소 공포가 아닌 자발적 합의로 다시 손을 잡았다. 평화조약 조인식 날, 철우는 조명 아래 서지 않았다. 그는 스승 야천처럼 어둠 속에서 평화를 지켜보는 조력자로 남았다. 축제가 시작되고 혈무와 진, 소와 빅룡제는 이제야 노인의 안식을 얻었다며 웃었다. 철화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철운의 손을 잡았다. 철운은 다시 독서관 관리관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밤마다 천마병법서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나를 읽어라. 그러면 신이 될 수 있다. 철우는 귀를 막고 견뎠다.
1년간 평화는 지속되었고 그는 스승의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스승님, 해냈습니다. 그러나 독서관으로 돌아온 철훈을 맞이한 것은 깨진 봉인이었다. 금고 안에는 낯선 젊은이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천마병법서가 들려 있었고 눈동자는 이미 보랏빛 광기로 물들어 있었다. 누구냐? 저는 당신의 후계자 무영입니다. 당신은 약했습니다. 당신은 병법을 버렸으니까요. 무영은 3년 전부터 독서관에 잠입해 봉인을 풀어왔었다. 철훈이 참수검법으로 공격했으나 무영은 병법서의 전략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철훈을 압도했다. 선생은 병법을 버렸지만 저는 완전히 독파했습니다. 이제 진짜 천하통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무영은 비급들을 챙겨 사라졌다. 철훈은 깨달았다. 옛 동료들은 이미 늙어 싸울 수 없었다. 그는 사국 전역에서 10명의 젊은 영웅을 모았다. 그리고 1년간 그들에게 무공보다 중요한 마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철훈의 지도 아래 성장했다. 무영은 이미 서역을 무력으로 찬탈하고 남만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철훈과 10명의 제자가 무영의 만대군 앞을 막아섰다. 숫자는 압도적이었으나 제자들은 굴하지 않았다. 지형을 이용하고 적의 심리를 찌르는 철훈의 전략이 빛을 발했다. 병법서가 전부가 아니다. 진짜 전략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철훈과 무영의 최후 대결이 벌어졌다. 무영은 병법서의 모든 수법을 썼으나 철훈은 병법 너머의 진심을 담은 일격으로 무영을 강타했다. 무영이 쓰러지며 물었다. 왜 제가 졌습니까? 철훈이 대답했다. 도구에 의존하는 자는 그 도구가 없으면 무너진다. 진짜 강함은 내면에서 나온다. 무영이 죽고 철훈은 다시 병법서를 집어들었다. 마지막 유혹이 속삭였으나 그는 미련 없이 책을 10중 봉인 넘어 지하 깊은 곳에 묻었다. 10년이 흘러 철훈은 은퇴했다. 제자들이 사국을 지키는 든든한 방벽이 되었다. 그는 스승 야천처럼 조용한 북방마을에서 소년들에게 검을 가르치며 늙어갔다. 80의 나이로 눈을 감는 순간 그는 스승의 옆에 묻혔다. 여기 철훈이 잠들다. 야천의 제자, 평화의 수호자. 사국에는 더 이상 피냄새 나는 병법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깊은 산속 어둠 속에서 누군가 여전히 땅을 파며 보랏빛 광기를 쫓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으나 유혹은 영원히 대를 이어가고 있었다.